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실시간 정보 브리핑입니다. 금값 사상 첫 2,300달러 돌파, 다시 고개 드는 인플레 경고음. 금 가격이 사상 최고치인 온스당 2,300달러를 돌파했습니다. 현지 시간 3일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6월 인도분 금 선물은 전날 대비 33.2달러 오른 온스당 2,315달러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금 선물 가격이 온스당 2,300달러를 넘어선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시가총액 27% 차지한 반도체, 과한 쏠림 부담되는 한국 경제. 지난해 반도체 업계 전반의 부진 이후 한동안 모습을 감추었던 반도체 공화국이라는 수식어가 다시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증시부터 수출까지 반도체가 온 나라를 먹여 살리는 모습이 펼쳐지면서입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반도체 업종의 무서운 기세, 투자자들의 입가엔 미소가 번지고 있지만 과도한 반도체 쏠림을 고민해야 할 때라는 우려도 나옵니다. 밸류업 약발 떨어졌나 PBR 1배 미만 오히려 33개 증가. 올 초 정부가 국내 증시 저평가 현상 해소를 위해 밸류업 프로그램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지만 한 주당 장부산 청산 가치가 주가보다 낮은 PBR 1배 미만인 기업의 수는 지난해 말보다 오히려 더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4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코스피 코스닥 상장사 중 PBR 1배 미만인 상장 기업은 이날 기준 1,112개로 집계됐습니다. 정부가 본격적으로 기업 밸류업에 뛰어든 올 1월 17일 기준 1,111개와 사실상 같습니다. 특히 지난 연말과 비교하면 오히려 33개사가 증가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증시 구 시작합니다. 진행의 이가은입니다. 먼저 개장 분위기 함께 살펴보고 오시죠. 네, 이어서 예상 체결 지수 만나보겠습니다. 먼저 지수부터 확인하시죠. 네, 코스피와 코스닥 하락 출발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코스피는 현재 0.97% 약세 흐름 보이고 있고요. 코스닥은 1% 넘게 빠지면서 개장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피 시총 상위 종목 만나보겠습니다. 네, 1위에서부터 5위까지 나와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방금 전 잠정 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매출이 6조 6천억 원으로 1년 전보다 931% 증가했다는 실적을 발표를 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2% 넘게 빠지는 모습입니다. SK하이닉스도 만나보겠습니다. SK하이닉스 어제장에 외국인의 사랑이 굉장히 많이 받았던 종목입니다. 5% 넘게 올랐었는데요. 오늘은 1%대 역시 약세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도 만나보겠습니다. 네, 부진했던 제약바이오 업종 어제는 좋았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가 CMO를 넘어서 CDMO, 위탁 생산 개발 부분까지 기대가 된다는 업계 평가도 나왔었는데요. 오늘은 0.24% 약보합권에서 개장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어서 6위에서 10위 종목 만나보겠습니다. 현대차부터 네이버까지 나와 있습니다. 정말 오늘 파랗게 멍이 들면서 개장을 기다리고 있는데요. 현대차와 기아 어제장에는 밸류업 관련주들에게 견조한 수급이 들어오면서 올랐었는데 오늘은 기아는 2%, 포스코홀딩스는 0.75% 내리면서 개장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총 상위 종목 만나보겠습니다. 네, 1위부터 5위 나와 있습니다. 어제 에코프로비엔 조금은 오르는 모습 보였었는데 오늘은 약세로 개장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에코프로는 0.18% 오르고 있고요. 최근 좋은 모습 보였던 엔캠은 보합권에서 등락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6위에서 10위 종목 만나보겠습니다. 네, 리노공업부터 이오테크닉스 나와 있습니다. 이오테크닉스 11위에서 한 단계 올라와서 10위에 안착을 한 모습입니다. 3거리일 연속을 어제까지는 상승을 했었는데 어제 20% 넘는 불을 뿜었습니다. 최근 글로벌 반도체 기업들이 설비 투자를 늘리면서 반도체 관련주인 이오테크닉스 투심이 몰린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예상 체결 지수 만나봤습니다. 네, 개장 전 전문가들은 어떤 종목을 주목하고 있을까요? 지금 시간입니다. 오늘은 하이투자증권 스마트 PB센터 이화진 과장님과 함께합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주목할 첫 번째 종목 어떤 종목일까요?
네, LG 생활건강입니다. 최근에 이제 화장품주들이 사실 좀 반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그 이유가 이제 중국 쪽에 대해 이제 관광, 일단 유입 인구가 조금씩 늘어나는 이제 측면이 있는데, 뭐 아모레퍼시픽이나 뭐 LG 생활건강 비슷한 흐름으로 좀 보이고는 있지만은 그 비중의 차이는 이제 조금 다릅니다. 이제 특히 면세 쪽이나 중국 쪽의 이제 오프라인 매장 같은 경우는 LG 생활건강이 아모레퍼시픽보다는 좀 비중이 크고요. 왜냐면은 아모레퍼시픽은 예전에 이제 코로나 이후부터 꾸준히 이제 오프라인 매장을 철수하는 측면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아모레퍼시픽과는 주가에 좀 차별점을 보여왔었고 결국에는 탈중국화되는 모습이 조금 진전되는 흐름이 나왔었는데 일단은 저는 이걸 단기적으로 일단 보이고는 있습니다. LG 생활건강이 이번 1분기 실적만큼은 면세 채널이나 아니면은 이제 중국 쪽에 대한 그 매출에 대한 회복이 조금은 아모레퍼시픽 대비 충분히 좀 나아질 수 있다라고 좀 보이고 있기 때문에 1분기 흐름은 좀 그쪽으로 봐야 된다라고 하고는 있지만은 결국에는 이게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특히 북미나 유럽 쪽에 대한 채널이 훨씬 더 좀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미국 수입액 자체가 이제 우리나라가 1위를 하는 측면이 있었기 때문에 그만큼 아모레퍼시픽은 나네즈 그리고 우리나라 그 LG 생활건강 같은 경우는 후 시리즈 같은 경우가 어느 정도 그저기서 얼마만큼 진출이 올라가느냐가 좀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단기적으로 중국의 경기가 회복돼서 1분기 실적만큼은 적어도 화장품단의 섹터들은 좀 충분히 좀 나아지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중에서도 더 후에 천기단 시리즈 같은 경우는 이미 4분기 때 재고 물량을 다 해소를 했고 그리고 이번 리뉴얼 시리즈가 1분기 때부터 매출로 좀 본격적으로 성장하는 이제 궤도에 있을 것으로 보이고 있기 때문에 좀 화장품 단에서는 좀 단기적인 종목으로 LG 생활건강에 주목하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첫 번째 종목으로는 LG 생활건강 함께 살펴봤습니다. 중국이나 면세 채널 쪽에서 실적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있다라는 부분 언급을 좀 해주셨고요. 이어서 두 번째로 담아보면 좋을 종목 어떤 종목일까요? 네, 제우스입니다. 어제도 뭐 이오테크닉스나 여러 하나마이크론이 급등을 하는 모습을 보였었고, 이제는 이제 삼성전자도 오늘 아침에 실적 발표를 이제 긍정적으로 나왔습니다. 이제는 이제 HBM 관련해서 뭐 제우스도 사실 그동안 주가가 반등을 했다가 최근 좀 빠지는 모습을 보여왔었는데, 이제는 수요적인 측면에서는 제우스의 세전 장비 수요가 이제 본격적으로 좀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분기 실적부터 어느 정도 정상 궤도로 올라갈 수 있는 측면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사실 뭐 싱글 방식이나 이런 배치 방식 같이 이런 여러 세전 장비를 같이 가지고 있는 회사는 이제 단 두 군데밖에 회사가 없습니다. 그 중에 한 회사를 JET를 제우스가 2009년쯤에 이제 인수를 했고, 결국에는 이제 세전 장비에 대한 수요가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 쪽으로 물량이 이제 넘어가게 될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 이미 작년 4분기 때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엔비디아 관련 수요 이슈가 여러 번 있었기 때문에 이번 세정 장비와 관련된 수주 모멘텀은 이번 아마 삼성전자가 오늘 작년 실적 발표를 했고 월말에 관련된 컨콜을 이제 하게 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향후에 HBM 관련된 수주 물량들이 좀 더 가시화 캐펙스 투자를 본격적으로 하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JS 세정 장비는 제가 볼 때는 향후 성장 모멘텀이 더 커질 수 있는 측면이 있고, 물론 제우스가 뭐 이것만 하는 건 아닙니다. 뭐 디스플레이도 하고 수소 배불도 하고 그리고 로봇도 하고 있는데, 로봇 관련해서도 최근에 반도체 관련 이런 공정 로봇을 공급한다는 얘기가 하나둘씩 나오고 있는데, 일단은 그 20년 이상 로봇을 개발한 회사이기 때문에 그만큼 이미 대부분 국산화 좀 되어 있는 측면이 있고, 이런 최근에 그런 커피 머신 위주로 이제 판매를 하다가 이런 반도체 공정까지 들어가게 됐다라는 거는 로봇 산업이 생각보다 지금 빠르게 실적이 좀 올라오고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 측면을 저는 이제 주목하자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 물론 최근에 조금 이평선이 좀 살짝 이제 하방으로 뚫리긴 했었지만은 조금씩 담아가는 전략을 좀 보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2분기, 3분기 실적은 좀 더 가파르게 주가가 올라갈 수 있다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단기적인 이런 빠른 상승 흐름보다는 중장기적으로 좀 접근하는 게 좀 낫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첫 번째 종목으로는 LG생활건강 살펴봤고요. 두 번째 종목으로 지금 제우스 함께 봤습니다. 이오테크닉스가 요즘 흐름이 굉장히 좋습니다. 어제장에서도 강세 보였는데요. 관련한 반도체주 전반적으로 함께 힘을 좀 받았습니다. 제우스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 모멘텀도 있지만 반도체 공정에 대한 로봇도 함께 좀 모멘텀 가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10년 이상 개발한 이력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실적이 조금 더 빠르게 개선이 될 수 있다라는 부분 언급해 주셨습니다. 중장기적으로 보고 함께 좀 담아가는 전략 취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4월 5일) 목요일 금요일장 문을 힘차게 열었습니다. 네, 4월 5일 금요일 문을 힘차게 열었습니다. 어제장 외국인들이 바이코리아 기조를 보이면서 지수 상승을 견인을 했는데요. 하지만 예상 체결 지수에서 보셨다시피 오늘 시총 상위 종목들 간밤 미증시의 영향으로 약세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연준 위원회 금리 인하 발언이 상당히 매파적으로 나왔고요. 이에 더해 지정학적 리스크까지 미국 증시 전반적인 업종에 다 빠진 하루였습니다. 오늘 개장 분위기는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바로 지수 흐름부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 모두 파랗게 멍이 들었습니다. 코스피 지수 현재 1% 넘게 빠지면서 2,713포인트로 출발을 하고 있고요. 코스닥은 1% 역시 약세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872포인트 선에서 개장을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실시간조의 상위 5종목 만나보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대한전선입니다. 인공지능 발전에 따른 전력 수요로 변압기 관련 종목의 주가가 급등을 했습니다. 상대적으로 덜 오른 전선 관련 종목에 주목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면서 대한전선 어제장 6% 강세 흐름을 보였습니다. 오늘장에서는 보합권에서 개장으로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 하나마이크론입니다. 네, 반도체 어제 외국인들의 견조한 수급이 드러났습니다. HBM 관련주인 하나마이크론입니다. 전일에 20% 넘게 상승을 했는데요. 오늘은 2.85% 약세 흐름 보이면서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종목은 캠트로닉스입니다. 캠트로닉스 역시 유리기판 관련주 시장에 관심이 뜨겁습니다. 이전엔 폴더블폰 관련주로도 묶이기도 했던 캠트로닉스입니다. 전일에는 장중에 VI가 발생될 정도로 시세를 분출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오늘은 캠트로닉스 4% 넘게 빠지면서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종목은 YC캠입니다. YC캠 역시 반도체 관련주입니다. 유리기판 관련주인데요. 최근 반도체 시장에서 실리콘 기판보다는 열 전도율이 낮은 유리기판에 선호를 하면서 최근 반도체 유리기판 관련주 흐름이 좋습니다. 30% 상한가 터치했던 YC캠 오늘은 7% 가까운 강세 흐름 보이면서 출발을 했습니다. 마지막 종목입니다. 흥구석유입니다. 이름만 들어도 아시겠지만 오일 섹터 관련주입니다. 최근 4일간 외국인의 보유 비중이 상당히 큰 폭으로 늘어났는데요. 이스라엘 이란발 지정학적 리스크까지 증폭이 되면서 최근 큰 시세를 보여줬습니다. 오늘은 보합권에서 출발을 하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실시간조의 상위 정보 만나봤습니다. 개장 이야기 이가은 앵커가 전해드립니다. 네, 지금 이 시각 개장 분위기 어떻게 좀 흘러가고 있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검색 상위 종목들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등은 역시나 삼성전자입니다. 0.94% 정도 오늘 밀리면서 출발합니다. 삼성전자 잠정 실적 발표가 됐습니다. 어닝 서프라이즈 발표가 됐는데요. 지금 보시면 6조 6천억 원 정도로 전년 대비해서 1% 정도 상승한 것으로 나왔습니다. 예상치보다 좀 높게 나오긴 했는데요. 오늘 세로뉴스로 좀 작용을 한 것 같습니다. 0.94% 소폭이지만 좀 밀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대한전선 같은 경우에는 현재 보합 수준에서 머물고 있습니다. 어제 시간 외에서 급등했던 종목들 중에 뒤에 전선, 전력 붙어 있는 종목들 좀 많았는데요. 오늘 장에서 일단 출발은 보합 수준 보이고 있고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대한전선 지금 10.9% 강하게 오르고 있는 모습 다시 보이고 있습니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도 지금 중동 리스크 부각되고 있기 때문에 함께 좀 시세 받아갈 것으로 보이고요. HLB 쪽, 제약 쪽은 오늘 2.3% 정도 밀리고 있습니다. SK 하이닉스 어제 강하게 좀 움직였는데 오늘은 차익 실현 매물 좀 나오면서 빠집니다. 2% 정도 약세 보이고 있고요. SK 이터닉스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시간 외에 급락 종목 중에 하나가 SK 이터닉스였는데요. 오늘 장에서도 5.29% 정도 추가적으로 더 밀리고 있습니다. 25,000원 선에서 현재 거래되고 있고요. CCS 같은 경우에는 회사 임원
임원의 횡령과 배임 혐의에 대해서 기사가 좀 보도가 됐습니다. 사법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주의가 좀 필요해 보이는데요. 오늘장에서 5.5% 정도 밀리면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한미반도체도 오늘은 3% 정도, 하나마이크론 그동안 또 잘 갔는데 2.2% 정도, 오늘 반도체 장비주들도 좀 약하게 흘러가는 모습입니다. 그에 반해서 YC캠 홀로 좀 빛나고 있죠. 8.67% 정도 지금 시각 기준으로 좀 올라가고 있는 모습인데요. 유리기판 관련주로서 홀로 좀 잘 가고 있습니다. 필옵틱스도 지금 11위에 자리에 오르면서 5%대 강세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흥구석유도 지금 12위 자리하고 있으면서 10.7% 정도 강세 보이는데요. 아무래도 중동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관련해서 좀 시세가 나오고 있는 것으로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업종별로 어떤 종목들이 좀 많이 오르고 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빠지는 섹터가 더 많습니다. 오르는 섹터는 거의 보이지 않는데요. 가장 많이 빠지는 쪽 먼저 보겠습니다. 기계 쪽에서 좀 빠지고 있고요. 보시면 가장 많이 빠지는 쪽 참 엔지니어링, 그리고 한온 시스템도 오늘은 좀 밀리네요. 1.2% 정도. 그리고 전기 가스업도 보겠습니다. 전기 가스업 중에서는 대성 에너지나 서울가스 같은 경우에는 상승폭을 좀 보이고 있긴 하지만 한국전력은 1.1% 정도 밀리고 있고요. 한국가스공사도 0.57% 정도 빠집니다. 건설업 최근 들어서 총선 앞두고 좀 걱정하시는 분들 많이 계실 것 같아요. 오늘 종목 좀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빠지는 쪽 보면 동부건설, GS건설도 1%대 좀 밀리고 있는 상황이라는 점 함께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서비스업도 밀리고 있고요. 의료 정밀 섹터도 함께 좀 빠지고 있습니다. 반면 코스닥 시장도 살펴보겠습니다. 다행히 코스닥은 좀 오르는 섹터가 보이긴 하네요. 디지털 콘텐츠 쪽 먼저 보겠습니다. 디지털 조선이나 컴투스 홀딩스 오늘 0.16% 정도, 다날도 오랜만에 상승률 켜네요. 0.13% 소폭이지만 오르고 있고요. 비금속 쪽 보겠습니다. 원익 QNC 오늘은 2%대 강세 보이면서 움직이고요. 동국 RNS도 0.15% 보이고 있습니다. 방송 서비스 쪽 최근 좀 잘 가고 있는데 종목별로 보면 한국경제TV, 스튜디오 미를 좀 자리하고 있는 모습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좀 빠지는 쪽 보겠습니다. 오늘 HLB도 좀 빠졌는데요. 대장주격으로 빠졌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섹터도 좀 힘이 빠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HLB 4%대, 삼천당 제약도 3.95% 정도 밀리고 있고요. 에스텍파마도 1.7% 정도 하락률 기록합니다. 소프트웨어 쪽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프트웨어 보시면 가장 많이 빠지는 쪽 이스트소프트, 안랩, 한글과컴퓨터, 그리고 지어소프트, 폴라리스 오피스도 오늘 각각 1% 넘는 하락률 현재 보이면서 빠지고 있습니다. 기계 장비 쪽도 빠지는데요. 보시면 종목별로는 대동기업, 원익홀딩스 1.9% 정도 빠지고 있는 모습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들어오는 수급도 보겠습니다. 코스피 시장에서는 오늘 개인과 외국인 투자자가 현재 담아내는 모습 보실 수 있겠습니다. 오늘 9거래일 연속 담아내고 있고요. 기관 투자자 좀 덜어냅니다. 가장 크게 덜어내는 쪽은 금융투자 쪽에서 오늘 물량 토해내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 수급도 보겠습니다.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 오늘 좀 들어오고 있고요. 외국인이 2거래일 연속 현재 매수 우위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관은 3거래일 만에 4거래일째 됐을 때 다시 플러스 전환합니다. 오늘 금융투자 쪽에서 물건 좀 많이 담아내는 모습 보실 수 있겠습니다. 관련해서 개장 분위기 좀 질문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보시면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 오늘 잠정실적 발표가 나온 상황입니다. 영업이익이 6조 6천억 원으로 전년 대비해서 좀 많이 크게 상승한 것으로 나왔는데요. 그렇다면 지금 이 자리에서 지금 보시면 앞으로 이 뉴스를 좀 어떻게 해석을 하고 대응 전략을 어떻게 짜 나가야 될지 궁금한데요. 어떻게 보시는지요? 네, 일단은 삼성전자가 예상치보다는 더 잘 나왔습니다. 결국에는 좀 더 이제 반도체 쪽에서 얼마만큼 이제 개선이 되느냐가 이제 중요할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요. 저희 당사 에너 같은 경우는 이번 반도체 디램 쪽은 한 1.8조, 랜드 쪽은 한 마이너스 한 2천억 정도 예상을 하고 있는데, 아마 좀 더 구체적인 숫자가 나오게 되면은 결국에는 랜드 쪽에서 흑자 전환이 좀 나오지 않았을까 하는 추측도 해보고는 있습니다. 결국에는 그동안 한 13일 연속 이제 삼성전자는 외국인이 대략 한 5조 이상 이제 순매수로 이간해왔고, 물론 오늘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골드만삭스가 43만 주, 즉 그 매수 우위에 있는 측면이 있긴 하지만은 JP모건과 이제 CLS의 외국인이 좀 매도세로 조금 보는 모습이 있기 때문에 조금은 좀 차익실은 나올 수 있다라고 보이고는 있지만은
제 개인적인 생각은 사실 이번 1분기 실적도 중요하겠지만은 2분기 실적은 훨씬 더 많은 실적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번 4월 말쯤에 콩쿨에서 나올 얘기들이 결국 향후에 이런 숫자에 대한 얘기를 좀 더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 캐펙스 투자 그리고 감산 원복에 대한 이슈 그리고 M&A 관련된 진행 업데이트에 대한 내용이 좀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 오늘 장 끝나고 나서 외국인 수급이 14일 연속으로 순매수를 한다. 근데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은요, 이게 삼성전자가 외국인이 이번 실적을 위해서 샀다기보다는 이게 샀던 시점이 3월 19일부터입니다. 그때 GTC 2024에서 젠슨왕 그 CP 사인 이후에 외국인 수급이 좀 강하게 나왔다라는 거는 이번 실적도 긍정적으로 보겠지만은 향후에 HBS3E에 대해서 양산 시점에 대한 속도가 좀 더 빨라질 수 있는 측면에서 좀 베팅을 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면은 원래 예상치가 3분기 때 양산을 한다고 했는데 제 생각에는 이번 2분기로 좀 당겨질 수 있다는 측면이 있다라면은 오늘 외국인 수급이 어떤 방향으로 잡았냐, 차익 실현이냐, 아니면 더 빠졌을 때 더 샀냐 여부가 향후에 좀 방향성을 좀 정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은 실적이 좀 잠정 실적이긴 합니다만 잘 나와서 다행이다라는 생각은 듭니다만 주가 같은 경우는 오늘 세로뉴스로 작용을 하면서 1% 정도 좀 밀리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4월 컨콜에서 어떤 이야기가 나오게 될지 좀 집중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오늘장만 놓고 보자면 외국인의 수급이 포지션을 좀 어떻게 취하는지 장 막판에 확인해 보시는 게 가장 중요해 보입니다. 더불어서 2차 전지랑 자동차, PBR 관련주들도 함께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국내 신용평가사에서 신용 등급이 상향 조정된 기업들이 있었습니다. 에코프로랑 지금 기아는 상향 조정됐고요. 현대차는 트리플 A 등급으로 복귀를 좀 한 상황인데요. 오늘 시장 안에서도 현대차, 기아 좀 강하게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에코프로가 지금 0.89% 정도 상승을 하면서 좀 움직이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렇다면 PBR 관련주들 특히나 지금 앞서서 신용 등급이 좀 상향 조정됐던 에코프로, 기아, 현대차들 중심으로 해서 좀 난세의 영웅이 좀 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네, 현대차, 기아는 최근에 데이터는 안 좋게 나오긴 했었지만은 PBR 관련된 밸류의 프로젝트 쪽에 대한 호재성에 대한 측면도 없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일단 2차 전지만을 봤을 때 오늘 또 이게 삼성전자만 전년 실적 발표가 나오는 게 아니라 LG 에너지 솔루션도 전년 실적 발표가 나옵니다. 당연히 좀 예상치는 그동안 데이터가 안 좋았기 때문에 실적이 안 좋은 건 맞습니다만은 물론 컨센 대비 안 좋아지냐 아니면 컨셉이 부합하냐에 따른 흐름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과연 이 시점이 바닥을 기점으로 볼 것이냐 아니면은 2분기도 마찬가지로 이제 배터리나 이런 양극재에 대한 최근에 실적적인 마진 측면에서 조금 부진을 할 것이냐 여부가 향후에 좀 방향성을 좀 정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최근에 여러 이제 노이즈가 있었죠. 트럼프가 관련된 언론에서 나왔던 보조금 폐지에 대한 이슈들도 있긴 하겠지만은 사실 그거는 좀 현실성이 좀 떨어진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과연 이거를 지지해 줄 수 있을 만한 사실 모멘텀이 지금 있느냐가 좀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모건 스탠리 아담 조나스 애널도 아직까지는 테슬라에 대한 목표가 하향을 외쳤던 만큼 아직까지는 전기차 시장이 성장성으로 크게 돌아서기를 조금은 시간이 필요하는 측면이 없거나 있다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조금은 저는 2차 전지나 이쪽은 조금 지켜봐야 되고 어차피 현대차 같은 경우야 그런 측면에서 유일하게 대응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울산 공장도 마찬가지였고 조지아 공장 같은 경우도 최근에 전기차 라인을 이제 하이브리드 라인으로 변경하는 측면을 있으면서 지금 시장의 트렌드 쪽에 대한 조금 발빠른 좀 유연성 있게 좀 대처했다는 측면에서는 향후에 좀 성장성 측면에서는 그래도 다른 반도체 업체 대비 충분히 하이브리드 쪽 커버할 수 있는 측면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 이런 밸류 프로젝트도 향후의 성장성에 대한 증가율이 좀 높아진다라고 가늠을 했을 때는 밸류 프로젝트의 가장 큰 수혜가 현대차가 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현대차, 기아 쪽은 충분히 좀 매력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관련해서 현대차와 기아 쪽은 조금 더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또 2차 전지 쪽은 조금 더 실적 좀 체크하면서 가실 필요 있어 보입니다. 조금 더 아이디어 확장해서 PBR 관련주로 전반적으로 좀 함께 보도록 할게요.
좀 잊고 있었던 테마 중에 하나가 아닐까라는 생각도 좀 드는데요. 일단 다음 주에 총선이라는 이슈가 좀 남겨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불확실성이 좀 있긴 합니다. 그래서 모멘텀이 좀 남아있다고 봐야 되는지 아니면 지금 올라오고 있는 이 구간을 좀 기술적 반등으로 판단을 해야 하는지 어떻게 좀 보시는지요? 네, 뭐 항상 뭐 올해 초부터 뭐 일본과 조금 많은 비교를 좀 해왔었던 거고 이제 5월 달이 되면은 이제 밸류 프로젝트 가이드라인도 이제 하나둘씩 나올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 물론 이제 국회 총선이 결국 중요한 방향성을 좀 제시할 수는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은 사실 큰 틀에서 봤을 때는 어느 정도 부분적인 측면은 조금 감안을 하겠지만은 결국엔 밸류 프로젝트에 대한 장기성 투자성에 대해서는 좀 굉장히 긍정적으로 봐야 된다. 왜냐하면 결국에 우리가 이걸 하고 있는 이유가 향후의 인구에 대한 감소 그리고 그동안 뭐 지정 학대에 대한 리스크 결국 이런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기 위해서 지금 이걸 실시하는 측면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물론 우리가 6월 달에 또 공매도 관련해서 이제 연장 여부도 지금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정책 모멘텀에 대한 부분은 결국 우리는 중장기적인 가이드라인으로 좀 체크를 하면서 가야 된다라고 했을 때 전 충분히 뭐 우리가 기주나 은행이나 보험이나와 같은 이런 밸류 관련 프로젝트는 이게 반등의 자리는 충분히 나올 수 있다. 그렇다는 거는 우리가 환율이 안 좋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외국인 수급이 계속 들어오고 있다는 것은 단순하게 삼성전자만 사고 있지는 않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거기에 대한 향후 밸류 프로젝트에 대한 모멘텀은 좀 계속 꾸준히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좀 길게 보자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전히 불확실성이 좀 남아있긴 합니다만 정책 모멘텀 좀 체크를 하면서 가면 좋을 것 같고요. 밸류 프로그램으로 인해서 반등이 좀 나올 수 있다라는 부분도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앞서서 과장님께서 이 삼성전자 외국인의 포지션이 어떻게 될지 좀 봐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일단 장 초반에는 외국인 순매수 1위 종목으로 삼성전자, 기관 순매수 1위 종목으로도 삼성전자 지금 이름 올리고 있다라는 부분까지 함께 챙겨드립니다. 오늘 도움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따라가 마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에는 IS의 김태선 본부장 자리해 주셨습니다. 본부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일단 삼성전자 잠정 실적이 발표가 됐습니다. 다행히 좀 잘 나오긴 했는데 네. 주가는 좀 밀리고 있거든요. 전반적으로 개장 상황 좀 어떻게 보시는지요? 일단 뭐 삼성전자 우리가 예상치를 올해 1월부터 이제 잡아본다라고 하면 사실 영업이익 5억 1천억부터 시작을 했거든요. 5억 1천억에서 3천억, 5천억, 5억 7천억까지 이제 어제 기준으로 이 목표가를 이제 굉장히 또 가이던스를 높게 잡았는데 그것을 뛰어넘는 6조가 넘어가는 영업이익 잠정 실적을 좀 발표를 하다 보니 굉장히 이제 큰 실적이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어제 글로벌 증시의 하락이 조금 아쉬울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 어제 글로벌 증시에서 엔비디아 혹은 마이크론의 어떤 주가의 강세가 이어졌다라고 하면 오늘 아마 우리나라 반도체 IT 지금보다 훨씬 더 좋은 모습을 보일 가능성이 높은데요. 저는 너무 아쉬워할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최근에 많은 투자자분들이 삼성전자 지금 사도 돼요? 라는 질문 많았었잖아요. 가격적인 조정 나오고 있으니 저는 지금부터 천천히 다시 한번 삼성전자는 모아 가셔도 괜찮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일단 글로벌 시장 대비해서 출발 저는 의외로 우리나라 지금 잘 버티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 그 바탕에는 결국 삼성전자가 이번에 보여준 실적이 자리하고 있다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마디로 좀 잘 버티고 있다라고 말씀을 좀 해주셨습니다. 6조 6천억 원이라는 좀 좋은 실적을 내놓긴 했지만 일단 좀 조정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모아가는 전략 지금부터 취해가도 좋겠다라고 말씀을 좀 해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어서는 실시간 상승률 상위 종목 코스피부터 이어서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코스피입니다. 대원전선, 흥하해운, LS일렉트릭, S51, 한미사이언스 자리하고 있습니다. 전선 쪽도 보이는데 어떤 종목 좀 보면 좋을까요? 일단 전선 쪽을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대원전선을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사실 이제 우리나라 지금 상장된 기업 안에서 전선주 탑픽은 LS전선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LS전선은 제가 말을 잘못했네요. 상장이 좀 안 돼 있죠. 그러다 보니까 대원, 대한, 가온전선과 같은 기업들이 오늘 굉장히 지금 좋은 모습을 좀 보이고 있는데 전선주들의 강세는 딱 두 가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일단 전선에 가장 많이 들어가는 원자재가 구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구리 선물 가격이 최근에 1,000만 원이 넘어가는 톤당 지금 1,000만 원이 넘어가는 상승세를 보이다 보니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판가 인상 또 판가 인상을 통해서 이 마진율이 이제 높아질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지금 전선주들에겐 자리 잡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만약 수요가 없는데 이 원자재 가격이 올라갔다 그러면 당연히 짧은 랠리에 이제 그칠 가능성이 높은데요. 지금 수요 없어서 못 판다라고 지금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요. 여기에 원자재 가격의 이제 상승까지 이제 붙여졌기에 저는 전선주도 같은 경우에는 오늘 갭상승 이후에 일부 차익 매도 물량이 나온 게 조금은 아쉽긴 합니다만 계속해서 이제 추적 관찰하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뭐 전체적으로 시가총액 기준으로 보면 시총이 가장 큰 전선주는 대한전선입니다. 하지만 이제 이 지금 변동성을 좀 노려보실 분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제 대한전선보다는 대원 혹은 이제 가온전선 이쪽에 저는 집중을 해보시는 것이 맞지 않을까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면서 전선주들은 짧게 보실 필요 없고 계속해서 좀 중장기적으로 길게 보시는 게 훨씬 더 좋은 상황이 아닐까. 왜냐 해상 케이블, 육상 케이블 지금 계속해서 수주 잔고는요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주 잔고가 있다라는 산업은 실적에 대한 불확실성이 다른 산업, 다른 섹터, 다른 기업들보다 훨씬 적어진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저는 길게 보셔도 괜찮은 기업이다라는 의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선 관련된 주들은 사실 어제 시간 외에서부터 좀 급등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오늘 장에서도 시장이 좀 빠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플러스권에서 머물고 있는 상황인데요. 대원전선 그리고 가온전선 좀 변동성이 좀 크게 나타날 수 있으니까요. 대장주보다 혹은 조금 더 소형주, 중소형주 위주로 좀 접근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함께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코스피 살펴봤고요. 계속해서 실시간 상승률 상위 종목 코스닥 함께 보시죠. 네, 이어서 코스닥입니다. YC캠, 위메이드, 필옵틱스, 글로벌 텍스프리, JNTC 있습니다. 어떤 종목을 좀 볼까요? 일단 오늘 이 개장 특징주 탑5 코스닥에 유리기판 관련주가 벌써 두 개가 보이죠. 네, 그래서 이제 그중에 필옵틱스를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그러니까 유리기판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나오는 반도체 기술, 뭐 다양한 지금 반도체 기술들이 좀 많죠. 뭐 대표적으로 CXL도 그렇고 뉴로모픽도 그렇고 새로운 신기술에 대한 관심도 이제 기대감이 굉장히 높은데 사실 이제 그쪽보다 유리기판 같은 경우에는 더 현실성 있는 기술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뭐 삼성전기라든지 SKC가 이미 개발을 완료를 했고 이제 어떤 부분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포인트 가 남았냐면 수율을 어느 방법으로 올릴 것이냐. 수율을 올리지 못하면 당연히 제품 단가가 올라갑니다. 제품 단가가 올라가면 사실 지금 현재 기판보다 좀 우선순위에 있다라고 좀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이 이제 잘 정립이 된다라고 하면 저는 유리기판 관련주도 지금 굉장히 좋은 위치에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유리기판의 장단점은 지금 극명합니다. 지금 장점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이 반도체 AI 산업이 이제 커져나가면서 전력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는데 이 전력에 대한 부분을 기존 반도체 칩보다는 훨씬 더 줄일 수 있다라고 지금 알려져 있고 또 이제 유리기판 같은 경우에는 중간기판이 없어요. 그러니까 중간기판이 없다 보니 아무래도 조금 더 빠르게 생산을 해낼 수 있는 방법들이 좀 있지 않겠는가라는 기대감이 있는 상황인데 단점은 유리기판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 기판의 구멍을 뚫을 때 기존에 이제 유기체에 이제 구멍을 뚫을 때보다 파손의 우려가 지금 있다라는 부분이 이제 가장 큰 걱정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서요. 일단 이 부분들이 잘 정립이 된다라고 하면 저는 유리기판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빠르게 더 좋은 수율을 보이면서 시장에 이제 출현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그중에서 이제 필옵틱스가 가장 지금 이제 부각이 되는 이유는요. 관련 제조 장비로서 양산에 공급한 첫 번째 기업입니다. 첫 번째이자 지금 유일한 기업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서 저는 필옵틱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지금 위치에서 여러분들에게 기업이 좋다라고 말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이제 지금 매수해도 될까요?라고 물어보시면 조금은 기다리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 만약 유리기판 쪽을 보시는 분들은 저는 필옵틱스라고 하는 기업보다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트레이딩 가능한 구간에 있는 기업은 HB 테크놀로지라고 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유리기판 관련주, 뭐 반도체 장비나 아니면 PCB 관련주들 다 밀리고 있을 때도 지금
기판 관련주들 홀로 좀 잘 가고 있습니다. 승승장구하고 있고요. 필옵틱스로 언급을 해주셨는데 이 종목 매수해도 되나요?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조금 더 기다려야 한다라는 말씀 좀 해주셨습니다. 더불어서 HB테크놀로지 조금 더 관심 가져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상승률 종목, 상위 종목까지 함께 확인해봤고요. 이어서 급등 종목들도 함께 만나보고 오시죠. 오늘의 시각 급등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영림원 소프트랩입니다. 클라우드 관련주입니다. 영림원 소프트랩이 마이크로소프트와 함께 기업들을 대상으로 인공지능과 서비스형 소프트웨어 플랫폼 활용 방안을 공유했습니다. 이 소식으로 오늘 오름폭을 키우고 있습니다. 20% 가까운 시세 분출하면서 1,410원 터치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종목도 만나보시죠. 두 번째 종목은 SH에너지화학입니다. EPS 합성 수시 제조 전문 업체입니다. 석유 테마주로도 묶이고 있는데요. 최근 국제유가 상승으로 오일 업종 상당히 견조합니다. 현재 8% 가까운 시세 분출하면서 678원 터치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세 번째 종목도 만나보시죠. 세 번째 종목은 테크윙입니다. 현대차증권이 반도체 검사 장비 전문 업체인 테크윙에게 HBM 검사 장비 생산 능력을 확대하면서 투자 의견을 매수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목표 주가 역시 상승을 했는데요. 현재 5.71% 강세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37,050원 선 터치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마지막 네 번째 종목 만나보시겠습니다. 네 번째 종목은 Y시킴입니다. 아까도 언급해드렸습니다. 유리기판 관련주를 현재 관심을 받고 있는데요. 최근 AI 확산에 따른 유리기판주가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열 전도율이 낮은 유리기판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현재 15.82% 강세 흐름 보이면서 34,050원 선 터치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종목도 만나보시죠. 마지막 종목은 KBI 메탈입니다. 중국이 광물 생산 감축에 돌입을 하면서 불익 가격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커진 것으로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작년 영업이익이 78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해서 46% 상승하면서 탄탄한 실적이 뒷받침되는 기업인데요. 현재 3.16% 강세 흐름 보이면서 1,470원 터치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 시각 급등주 만나봤습니다. 네, 급등주 확인해보고 왔습니다. 여전히 유리기판 관련주 강세 보이고 있고요. 구리 가격 관련해서도 종목들 강세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는 전문가가 가져온 종목 화면을 통해서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이로닉이라는 종목입니다. 이 종목은 따라갈까요, 말까요? 일단 저는 충분히 따라가셔도 괜찮다라는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고요. 하이로닉 같은 경우에는 이제 피부 미용 의료기기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다른 피부 미용 의료기기와 좀 주가의 방향이 다른 것 아니야?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왜냐하면 피부 미용 의료기기 같은 경우에 지난해 3분기부터 올해 1분기 굉장히 좋은 퍼포먼스를 보인 기업들이 많은데 하이로닉은 거의 움직이질 못했었거든요. 그 이유는 명확합니다. 일단 지금 우리나라에 이제 상장되어 있는 피부 미용 의료기기의 가장 큰 매출을 차지하고 있는 쪽은 당연히 미국 쪽으로 많이 바뀌었어요. 과거에는 중국의 의존도가 굉장히 높았던 반면 최근에는 북미라든지 유럽, 일본 시장에서 굉장히 좋은 평가를 받고 있고 그쪽으로 이제 판로가 확보가 된 기업들은 화장품 기업들과 마찬가지로 피부 미용 의료기기 쪽에서도 굉장히 좋은 주가의 모습을 보였는데 하이로닉은 그동안에 중국 의존도가 굉장히 높았던 기업들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다 보니 다른 피부 미용 의료기기들이 굉장히 좋은 시세를 낼 때 나홀로 좋은 시세를 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 매출처의 다변화된 점들이 최근 분기 실적에 확인이 되었기 때문에 저는 만약 피부 미용 의료기기 중에 상대적으로 덜 오른 기업이 뭐가 있을까라고 이제 찾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하이로닉이 그 대안이 될 수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전 세계에 이 남미 지역의 피부 미용 의료기기를 좀 많이 쓰는 나라가 있습니다. 바로 브라질인데 브라질이 남미에서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에서 피부 미용 의료기기 소비를 하는 나라 2위에 지금 뽑힐 정도로 굉장히 높은 매출을 나타낼 수 있는 지역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이 하이로닉이 이 남미 시장에서의 매출 비중이 이번 1분기 실적에서 굉장히 높게 책정이 됐어요. 작년 한 해 동안은 남미 매출이 전체 매출의 1%였는데 올해 4분기 매출 어떤 이 비중을 보니까 1%에서 7% 상향을 했고 그럼 그 7%가 어떤 나라에서 발생이 됐느냐? 브라질에서 이제 발생이 되었다라고 확인이 됩니다. 그런 상황이다라고 하면 당연히 다가오는 2분기, 3분기, 4분기 실적 또한 충분히 하이로닉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의 상대적인 저평가를 받았다라는 부분들이 부각이 되면서 주가가 올라올 상승 탄력도를 저는 크게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면서요. 그리고 이제 피부 미용 의료기기의 가장 큰 장점은 뭐냐면 이 소모품에 대한 영업 이익률이 좋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까지 기대를 해봤었을 때 최근에 이제 이 박스 상단이라고 하는
7,500원이라는 가격대만 이탈하지 않았을 때에는 저는 추가적으로 상승을 좀 빠르게 기대해봐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상승 시에는 제가 1차적인 목표가를 박스권 상단인 11,000원을 드렸어요. 근데 이제 이 구간에 이제 진입을 했을 때 뭐 대량 거래량을 동반한 좋은 뉴스, 그러니까 좋은 뉴스라고 한다면 당연히 실적에 대한 어떤 성장세겠죠. 그런 뉴스와 함께 돌파를 해준다라고 하면 저는 11,000원뿐만이 아니라 13,000원이라는 가격대까지 한번 끌고 가 보셔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피부 미용 의료기기 관련 주들이 사실 시세를 좀 잘 내고 있기 때문에 실적도 탄탄하기 때문에 아마 관심 가졌던 분들 많이 계실 텐데요. 그동안 많이 올랐던 종목들 대신해서 좀 덜 올랐던 종목들이 어디가 있을까라고 고민을 하셨다면 하이로닉 함께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 중국 의존도가 좀 감소했기 때문에 앞으로 기대해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7,500원 선이 벗어나지 않는다면 계속해서 가져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종목 확인해 봤고요. 이어서 두 번째 종목도 화면을 통해서 확인해 보시죠. 네, 두 번째 종목은 태웅입니다. 이 종목은 따라갈까요, 말까요? 네, 저는 충분히 따라가셔도 괜찮다 생각이 들고 있고요. 태웅은 여러 가지 일을 합니다. 그러니까 해상풍력 관련한 산업도 가지고 있고, 이 조선 플랜트 관련 이제 산업도 이제 가지고 있는 단조 기업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일단 각각의 지금 산업에 굉장히 좋은 뉴스들이 많죠. 일단 이 풍력 같은 경우에는 신재생 에너지 쪽에서 우리나라 정부에서도 혹은 글로벌 시장에서도 계속해서 이제 적극적인 투자를 해주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여러분들이 이제 생각하시다시피 이 풍력 같은 경우에는 제품이 작지가 않습니다. 엄청나게 크기 때문에 또 이 엄청나게 큰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는 설계부터 개발, 완성품까지 걸리는 기간이 굉장히 길거든요. 그러다 보니 공급자 우위에, 그러니까 그 제품, 그 크기의 그 규모의 제품을 생산할 수 있는 기업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보니 공급자 우위에 지금 시장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 상황에서 태웅 같은 경우에는 해당 시장에서 이제 점유율을 굉장히 높게 가져가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 해상풍력 쪽에서도 굉장히 좋은 마진율을 나타낼 수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최근에 조선 신조선가가 올라가면서 우리나라 조선 수주도 굉장히 많지만 그동안에 가장 문제시됐던 마진율, 이 마진율에서도 이제 개선이 되는 부분들이 나왔기 때문에 저는 이 조선 사업부에서도 굉장히 또 좋은 평가를 받아낼 수 있는 기업이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서 저는 태웅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따라가 보셔도 괜찮다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대신에 이제 한 가지 좀 아쉬운 부분은 뭐냐면 이 해상풍력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신재생 에너지 같은 경우에 금리 인상과 금리 인하 이런 변화의 기조에 굉장히 민감한 지금 산업입니다. 아무래도 이제 금리 인하 올해 6월 달부터 하게 되었을 경우에는 총 3번 인하를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지배적이었기 때문에 1분기 굉장히 강했지 않습니까? 하지만 지금 미국 시장에서 들려오는 이야기로는 금리 인하 서두를 필요 없다라는 이야기가 좀 나오는 상황인데, 서두를 필요가 없다는 거지 금리 인하를 안 한다는 건 아니거든요. 만약에 금리 인하가 조금 더 미뤄진다라는 핑계를 삼아 신재생 에너지 관련주들이 밀려 내려갈 때 저는 오히려 그 가격의 조정을 이용해 볼 필요가 있는 기업 중에 하나가 바로 태웅이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풍력이 약하면 어디서 메꾸면 되냐면요. 조선사업부에서 메꿔주면 됩니다. 그래서 전 태웅 같은 경우에는 이 16,000원이라는 가격대만 이탈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박스 상단이라고 볼 수 있는 25,000원까지의 추가적인 상승세를 기대해 볼 수 있다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 종목으로는 태웅 만나봤습니다. 워낙 좀 다양한 산업을 영위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한 군데서 만약에 마이너스가 나면 또 다른 군데에서 플러스를 내주면서 상쇄를 시킬 수 있다라는 점까지 함께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6,000원 선을 이탈하지 않는다면 계속해서 상방 25,000원 선까지 가져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김태성 본부장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본부장님 고맙습니다.
네, 투자하기 전에 살펴보면 좋을 리포트들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부터 함께 보시죠. 첫 번째 종목으로는 CJ E&M 함께 보겠습니다. 사실 4분기 실적은 굉장히 부진했습니다. 매출은 8.8%, 영업이익은 적자 전환, YY 대비해서 적자 전환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음악 부문을 제외하고 전 사업 부분에 있어서 외형 성장이 좀 축소되는 모습을 보여왔었는데요. 특히 TV 광고 이 부분이 굉장히 역성장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티빙에 대한 적자가 확대가 됐다라는 부분이 있겠고요. 미국의 피프스 시즌의 실적 악화라는 요인도 있었습니다. 이 피프스 시즌 같은 경우에는 CJ E&M이 가지고 있는 핵심 자회사이고요. 영화 라라랜드를 제작한 곳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본 게임은 올해부터라고 표현되어 있었습니다. 매출액은 12.9% 정도 상승하면서 영업이익은 YY 대비해서 흑자 전환이 현재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개선 포인트 3가지 정도를 찾아보자면 첫 번째는 자회사로 두고 있는 미국 피프스 시즌의 영업이 정상화될 것이다라는 부분입니다. 지금 배우와 작가의 파업이 지금 종료가 된 상황이기 때문에 올해 25작품 정도 예정대로 딜리버리가 될 것으로 보이고요. 여기서 큰 폭의 영업 적자가 축소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서 매출액은 약 88% 정도 YY 대비해서 성장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고요. 또 티빙에 대한 신규 유입자 수가 좀 가파를 것으로 보입니다. 기본적으로 좀 상승 추세를 타고 있긴 합니다만 거기다 더불어서 KBO에 대한 유무선 독점 중계권이 있기 때문에 추가 유입도 가능하다라는 부분 보시면 좋겠고요. 또 음악 부분에 있어서는 새로운 신규 아티스트가 2팀 정도 현재 데뷔를 예정하고 있기 때문에 올해를 좀 본 게임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 의견은 바이고요. 목표가는 11만 원을 제시를 했습니다. 두 번째 종목으로는 SK스퀘어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자사주 매입과 소각을 꾸준히 하고 있다라는 포인트인데요. 3월 28일에 1,000억 원 규모의 자사주를 매입하기로 결정하면서 4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매입한 이 자사주에 대해서 소각을 결정을 했습니다. 추가적으로 매출이 많이 나올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SK쉴더스 이 부분이 있는데요. 여기에 잔여 지분 매각 대금이 약 4,500억 원 정도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2025년 7월까지 입금이 될 예정이고요. 그렇다면 이 부분도 함께 매출의 기여가 될 수 있다라는 부분도 보시면 좋겠습니다. 재평가될 주주 환원 정책이라는 부분은요. 지난해 올해 2월에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을 발표를 했었죠. 다만 강제성이 없다라는 요인 때문에 비판을 좀 많이 받기도 했었는데요. SK스퀘어 같은 경우에는 이와 상관없이 굳건하게 자기 갈 길을 가고 있다라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선제적이고 지속적으로 자사주를 매입하고 소각하는 과정을 거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주가의 재평가가 계속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특히 5월에는 저PBR과 관련해서 2차 세미나가 예정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이 자리에서는 좀 강제성이 부과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렇다면 SK스퀘어 그동안 잘 해왔기 때문에 한 번 더 주목을 받을 수 있다라는 부분도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투자 의견은 매수, 목표가는 92,000원 제시를 했습니다. 네, 이어서 제주항공 보겠습니다. 중단거리 수요가 양호하다라는 점, 그리고 유가 변동에 영향을 좀 미친다라는 점인데요. 중단거리 관련한 노선은 계속해서 수요가 좀 늘어나고 있고요. 항공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유가에 좀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다만 1분기에는 좀 상대적으로 저렴했기 때문에 이득을 볼 수 있다라는 부분인데요. 오늘은 제주항공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기준으로 살펴봤을 때 큰 폭으로 실적이 좀 상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제주항공 살펴볼 텐데요. 독립형 LCC 중에서는 가장 성공한 모델로 지금 꼽히고 있는 상황입니다. 44개의 도시 중에 62개 이상의 노선을 운영하고 있고요. 특히 중국에 대해서는 하늘길을 계속해서 확대해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1분기에 지금 OP, 그러니까 영업이익이 컨센 16% 정도 상회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역대 최고 분기 이익 그리고 새로 이것도 경신이 가능하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런 전망이 나올 수 있는지 오늘은 거꾸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 중단거리 중심의 영업이 호조를 보이고 있다는 점인데요. 일본 노선이나 동남아 노선이 특히 수요가 좀 강합니다. 일본 쪽에서는 벚꽃 시즌 맞이하면서 시즌 특수를 보이고 있고 동남아 노선 같은 경우에는 올해 1월과 2월에 좀 추웠을 때 최전성기를 맞기도 했습니다. 그래프로 살펴보셔도 회색 줄 그어져 있는 게 작년이고요. 지금 노란색이 올해인데요. 벌써 1월과 2월에서부터 차이가 좀 발생을
상승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동남아 노선도 마찬가지로 계속해서 지금 2023년과 2024년이 격차가 좀 벌어지고 있다는 점 보시면 좋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항공유를 사용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유가에 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최근 물론 유가가 상승 추세를 보이고 있긴 합니다. 다만 1분기에는 좀 상대적으로 유가가 낮았던 경향이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실적의 1분기에 반영이 된다면 일단 1분기까지는 좀 좋은 추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거는 항공유 가격에 대한 추이를 좀 살펴본 그래프인데요. 지금 2024년 1월도 상대적으로 좀 저렴한 편에 속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중단거리에 대한 수요는 계속해서 양호할 것이다라는 점, 유가 변동에 물론 영향을 받겠지만 1분기에는 일단 상대적으로 저렴한 항공유의 가격이 반영될 거라는 점을 좀 보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1분기 실적 기대해 보셔도 좋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투자 의견 바이 목표가 13,500원 제시했습니다. 오늘의 핵심입니다. 금리 인하 기대감 감소와 미증시 큰 폭으로 떨어지면서 국내 증시에 타격을 받았습니다. 양시장 모두 약세로 출발했습니다. 개장 전 지금사에서는 1분기 중국과 면세 부분에 대한 실적 회복감 기대감으로 LG생활건강 꼽아주셨고요. HBM 시장이 확대되면서 세정장비 부분에서의 수혜가 기대되는 제우스 만나봤습니다. 따라가 마라에서는 남미 지역에서의 견조한 매출 보이고 있는 하이로닉과 풍력 플랜트 조선테마에서 매출 보이고 있는 태웅 만나봤습니다. 네, 저희가 방송 중에 제공해드린 정보는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조금 더 다양한 소식 준비해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